정조준 섹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의 상승을 고스란히 좀 반납을 합니다. 최근 증시 보면 상승했다가 다시 반납했다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지수인데요. 다만 그 안에서도 이슈와 특징은 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지는데 오늘도 역시 굵직하게 세 가지 섹터로 키워드를 나눠서 점검해보고 탑픽이 가능하다면 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시간으로 저희가 점검할 첫 번째는요. HLB 그룹주입니다. 오늘 개장 바로 직전이었죠. HLB의 가남 신약이 미국 FDA로부터 승인이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DA는 보안 요구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좀 내용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변영인 대표님, 관련 네네. 주요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이 16일 예정됐던 이 FDA 승인 허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불발됐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안 요구서라는 것은 어떤 중대한 이 신약 허가 신청 과정에서에 대한 문제점들에 관련된 어떤 쉽게 말하면 숙제입니다. 숙제를 좀 해결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절차를 또 다시 좀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심의 절차를 좀 거치게 되는데 과거에 HLB가 시판 허가가 좀 불발됐던 케이스들 이 부분도 역시 어떤 비슷한 유형에 관련된 어떤 이 FDA에서에 대한 어떤 이 지적 사항들을 좀 더 통보해주는 어떤 형식을 취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지금 HLB의 경우에 입장 표명을 중국의 항서 제약의 문제다라고 좀 표명을 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약물에 관련된 어떤 오류가 있었든지 또는 중대한 유효성의 관점에서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이 좀 해소되지 못했던 경과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디테일한 어떤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좀 공개가 좀 되겠지만 네. 우선 단기에 FDA 어떤 시판 허가가 다시금 좀 진행되기에는 그 기간이 좀 더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전에 참 HLB 주주들은 이게 진짜 큰 기대감 갖고 계속 봤었을 텐데 실망감이 클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불어가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 기간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자, 이런 시간 동안 주주들의 마음이 참 많이 탈 것 같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회사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언론 플레이를 했고 FDA 승인은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기 네. 때문에 사실 주주분들께서 기대감을 상당히 안고 가셨을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FDA 승인이라는 가장 큰 이벤트가 앞두고 그 다음에 FDA가 승인이 되더라도 보통 세론 뉴스로 작용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제 이제 매도를 하시 않으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특히 FDA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안고 계속 보유를 하셨을 것 같은데 다만 현재 시점에서 FDA 승인이 좀 불발이 되었고 물론 이제 항서제약 쪽에서 준비를 제대로 진행을 해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하고 좀 이제 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좀 최장 기간으로는 6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승인 여부를 결정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기대감을 놓기는 어렵지만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현재 시점을 보게 되면 안 좋은 상황은 확실합니다. 사실 탈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HLB 같은 경우에 장 초반 하한가로 시작해서 2천만 주 이상이 깔려 있다 보니까 네. 다음 날에도 좀 하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HLB라는 종목이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특히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지난 상반기 동안 굉장히 주가에 대한 랠리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소멸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이제 기대감이 나왔던 전 가격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차트의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좀 이 매물대가 없어요. 이제 좀 이 매물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었을 때 1차적인 지지대로는 53,000원 라인대 그 네. 라인대를 조금 더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3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보유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탈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손을 잘라낸다 하시더라도 이제 막
한 1월, 2월 초에 잡으셨던 분들 말고는 대부분 다 마이너스로 전환을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시점에서 탈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럼 다음 날에 팔고 싶어도 그 마이너스의 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히려 현재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고 FDA 승인 여부가 조금 더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시간이 전략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참 매물대가 없어요. 그리고 점하가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네. 주주분들은 참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습니다. 변형 대표님. 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한 업종에 기대감이 네. 있다가 이거 솔직히 보면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다 무색할 정도로 네. 5개월 전으로 돌아간 건데 자, 이렇다면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우려로 네. 확산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우리가 좀 투자 설명서 같은 것들을 유심히 좀 참고해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 투자 유형 고지사항들 중에 이 신약 허가에 관련된 이 리스크, 시판 허가에 관련된 불발 이슈가 항상 좀 명기가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초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임상 3상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시판 허가까지 좀 이루어지는 이 결과물은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한 5% 미만에 좀 불과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리스크를 좀 차지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제약바이오 부분은 뭐 꿈을 먹고 사는 산업이다라는 말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그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좀 충족시키고 있는데 최근 우리가 한 3년 전의 추이를 좀 봤을 때는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뭐 코로나19 치료제라든가 뭐 백신 관련주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좀 부각을 좀 시켜줬지만 아직까지 결과물을 좀 도출해낸 기업들이 거의 뭐 전무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제부터 제약바이오 안에서에 대한 이 성공률, 임상에 관련된 성공률 내지는 시판 허가의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HLB의 경우에는 이 성공률이 좀 더 부재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보안 요구서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봤을 때는 FDA의 화학 제조 품질 관리에 관련된 실사 과정에서 항서제약이 지적을 받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치 못했다는 어떤 문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라면은 아직 HLB의 문제가 아니라 항서제약이 풀어야 되는 어떤 이 과정들. 그래서 이게 정말 파이프라인 안에서에 대한 문제였는지 아니면 이 실사 과정에서 관련된 항서제약의 어떤 이 제조 공정이나 이런 기타 과정들의 문제였는지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 이전에 HLB가 5월에 시판 허가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컸지만 반대적으로 나왔던 의견들이 중국 회사와의 이 합작된 이 병용요법 치료제가 과연 미국에서 승인이 될까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던 것이 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소 아쉽지만 차차 뭐 회사가 충분한 어떤 보안 절차를 좀 통과하면서 좀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이제부터 좀 시판 허가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룹사 HLB 동반 약세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두 분께서는 시장을 오랫동안 보셨고 또 면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룹사 안에서도 과거 흐름을 본다면 회복 탄성이 그래도 좀 괜찮았던 기업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 궁금해요. 팀장님이 좀 도와주실까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면 변동성이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HLB에 대한 모멘텀을 받게 되면 HLB를 보는 게 맞지만 아무래도 그룹사 전체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제약이라든지 시총이 좀 작은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큰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만 HLB 종목군들 지금 좀 안 좋은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이 나왔지만 과연 여기에서 이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회복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HLB 본연에 대한 모멘텀, 특히 FDA 승인에 대한 이슈로 좀 움직였다 보니까 사실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HLB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HLB 그 자체 본연을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보유자의 영역에서 이 종목에 대해 일단 두려움도 있고 좀 어려움이 한 구간은 있겠지만 좀 기다려보자라는 조언이 김신 팀장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실시간 주요 섹터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개별 종목 장세의 대표 주자인 것 같아요. 음식료 섹터. 시장이 잘 가든 못 가든 내 갈 길 가고 있는 섹터가 최근에 음식료였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만한 종목들도 꾸준히 보였는데 오늘 특히나 삼양식품이 상한가로 출발하는 모습이었죠. 변영인 대표님, 네. 역시나 키워드는 또 실적이네요. 삼양식품부터 점검해 주실까요? 우선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지금 예상치를 크게 좀 상회했던 영업이익 달성 이 부분이 과거의 어떤 기대감, 단순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최근에 어떤 고환율 기조가 좀 유지됨에 따른 외환산 이익에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이익 개선이 2분기에도 좀 더 지속될 수 있고 해외에서 이 불닭 메뉴의 이 판매량들이 계속해서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북미 시장 이외의 신흥 시장까지에 대한 확산세들을 좀 더 주목해 볼 때 어떤 삼양식품이 추가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기반으로 하지 않나 좀 보이기 때문에,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오늘 고가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난 이후에요. 지금 44만 6,500원인데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겠지만 실적 기조가 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조를 좀 더 유지하기에는 좀 다소 좀 제한적인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한 40만 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좀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하게 되지만 40만 원을 위협한다면 일부 좀 비중 축소를 하면서 2분기 실적 안에서에 대한 조정 시 재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암만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재료가 끝나고 나면 네. 많은 급등세 이후에는 좀 조정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K푸드잖아요. 네. 음식이라는 것은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기 나름인데 글로벌 미국이라든지 아니 동남아로 이제 불닭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과거와 달리 어떻게 보면 삼양이라는 이 K푸드의 이 속성 자체가 오히려 더 락인되고 길들여서 더 추세적으로 조정 없이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전력기기주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전력기기주들의 경우에는 최근에도 52주 신고가를 연일 갱신하는 네. 흐름들, 이게 수급을 좀 불러일으키는 형국인데 지금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과매수권 진입에서 굉장히 좀 여기서도 거래량들이 좀 더 크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한 20%까지에 대한 이 단중기 목표가 설정은 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신규적인 매수는 좀 위험하다라는 관점이고요.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올해 실적 기조를 우리가 수반해 보면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은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신규적 관점에서 오늘 52주 신고가, 지금 현재 상한가를 안착하고 난 이후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다소 좀 부담스러운 신규 진입이다라는 관점이고요. 오히려 좀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처럼 우리가 성장 기조, 수출량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 환율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외환산 이익이 추가적인 이익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 관점에서였습니다. 40만 원을 위협한다면 다소 좀 비중을 축소할 필요 있다라고 주셨는데요. 하지만 삼양식품 자체는 하반기까지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 있다라는 조언도 더해졌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오늘 신고가 종목 중에서 음식료 섹터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많죠. 사조대림, 빙그레, 풀무원, 동원 F&B까지 음식료 업종 지금 자리에서 비중 확대 추천하십니까? 좀 관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망. 의견 드려보도록 네. 하겠고, 좀 의견은 동일합니다. 그동안 이제 음식료 sek터가 그동안 경기 방어주여가지고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선호가 되는 종목군들은 아니었어요. 특히 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은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바뀌고 있는 게 수출주로 좀 바뀌고 있다는 점. 특히 수출 데이터 기반에서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삼양식품이라든지 빙그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규 매수가 붙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서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온 것도 알았는데 그럼 하반기에도 과연 잘 나올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단기적인 부담감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이 시점에서 신규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어느 정도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현재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종목군들 말고 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김시흠 팀장 말씀을 주셨으니까 자 그럼 눌려있던 종목이 이 음식료 중에 김시흠 팀장의 탑픽은 그럼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농심을 보고 있었는데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이 사실 불닭볶음면이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불닭볶음면에 대한 이제 그 제품 자체가 굉장히 히트 상품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 등을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전 세계에서 라면이 인기가 많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 오히려 농심이 1분기 실적 안 좋은 것에 이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더욱 빛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다시 한번 하반기 쪽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런 측면에서 농심이라는 기업도 우리가 다시 한번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눌려있던 종목 위주로 보자. 오히려 농심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하락을 하고 있네요. 조정 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포인트도 기억해 보겠고요. 변영인 대표님은 음식료 섹터 가운데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발굴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공개할게요. 두 분의 종목이 달랐습니다. 변 대표님은 빙그레 어떤 투자 포인트 있습니까? 네, 오늘 실적 기조에서 음식료 업종들이 굉장히 좀 주가 상승 탄력도가 좀 높았고요.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그래서 단기적 관점이냐 우리가 좀 중장기 관점이냐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가 좀 더 달라질 텐데 지금 같은 실적 기조에 관련된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이후에 좀 나타내 준다는 전제하에서는 좀 빙그레가 지금 계절적인 비수기인 1분기 시즌에 영업이익이 한 65% 정도 증가했다는 점. 이 부분이 계절적인 비수기라는 것은 생산량들에 대한 이 공정 투입률들이 감소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분기부터는 계절적인 성수기가 2분기 내지 3분기까지. 그래서 빙그레가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이 유제품도 있지만 빙가류 제품들이 굉장히 좀 크죠. 이 부분이 해외 시장에서 대한 호조 기대감들을 이어간다면 1분기에 65%라는 영업이익률의 달성치가 2분기에 더욱더 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포션을 보면 지금 우유와 유제품이 현재 1분기 기준에서는 50%를 좀 차지했고 아이스크림, 빙가류들이 한 49.1%인데 이게 아마 2분기 계산 시점에서는 유제품 비중보다 빙가류 제품들의 매출 포지션이 좀 더 올라간다는 관점. 그렇다면 현재 주가를 좀 대비해 봤을 때 수익률의 관점의 가동률을 약 85% 정도 신장된다는 가동 관점에서 본다면 빙그레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15% 정도는 더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한 11만 원까지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삼양 불닭 먹고 빙그레 아이스크림 먹고 하신 건데 자 근데 아까 삼양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셨어요. 네네. 근데 최근 올해 들어서 삼양이나 빙그레나 추이는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데 빙그레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셨던 이유 다시 한번 강조드릴까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이고요. 삼양식품이 사실 실적이 좋은 건 알겠지만 오늘 이렇게 좀 대시세를 좀 분출했을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이 좀 불가한 부분이 아니었나.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 주가가 여기서 끝이라는 의미는 좀 아닙니다. 단기적 실적 기대감이 오늘로서 좀 반영이 됐고 이후에 실적 모멘텀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한다면은 식음료 업종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이 재료라든가 수급이 좀 반영될 만한 이슈는 좀 부재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내지는 3분기 또는 4분기에 계속해서 실적 기대감을 수반하면서 수급이 다시 유입되고 상승하고 이런 흐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빙그레의 경우에는 계절적인 성수기 관점. 그래서 우리가 빙가류 제품들의 계절적인 어떤 주가 상승폭들이 가장 컸던 시즌이 2분기 내지 3분기 초죠.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빙그레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에서 더 매력도가 높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섹터 안에서 두 분의 탑픽 종목은 빙그레와 농심이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실시간 주요 섹터 이번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저출산 관련주들의 흐름이 오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죠. 지난 윤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대응부를 신설한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6월 초쯤 구체적인 대책 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라는 소식까지 더해진 건데요. 이에 교육주의 흐름이 조금 더 좋고요. 뒤를 이어서 꿈비, 아가방 컴퍼니 등도 상승하는데 개장보다는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네요. 변 대표님, 시세의 연속성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좀 단기적 관점, 네. 단기적 관점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총선 이전을 우리가 좀 추정해 보면, 복기를 좀 해보면 당시에도 이 총선 공약들 중에서 뭐 저출산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수급이 좀 반영이 됐지만 실제 그 수급이 좀 지속되기보다는 조금 일회성으로 좀 그친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슈가 되었을 때만 사실 반영이 되고 이후에는 다시금 상승폭을 좀 반납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상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저출산 관련주들의 이 실적, 1분기 실적 이면들을 보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좀 부진하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 이 출생 인구의 좀 감소 여부 이 부분과 우리가 좀 연동해서 봤을 때 실적과 계류는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 주셨는데 김시은 팀장님, 뭐 꼭 남과 여를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저출산 대책 뭐 주기마다 사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 대책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뭐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정책은 안 한다라고 했고 네. 좀 이제 어떤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지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듣기로는 제가 아직 네. 조금 젊어서 듣기로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회사에서 어떠한 정책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나올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실제로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을지 혹은 남성 여성분들이 앞으로의 좀 이제 아이를 추가적으로 더 낳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볼 사안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가 저출산 관련 종목군들이 올랐던 이유가 갑자기 3월에 발표가 예정이었던 저출산 대책이 6월에 좀 발표가 된다라는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이 갑자기 나왔던 것은 아니고 네. 예전부터 있었던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들, 특히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시간외에서 상승 종목군들의 다소 포진이 되어 있으면서 좀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데 네. 사실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실적이 잘 안 좋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아이를 낳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높고 출산율 자체가 0.6명이다 보니까 좀 이제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수급이 쏠렸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상황은 맞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안고 추가적으로 좀 더 붙어가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자체만 놓고 보면 어쨌든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책 속에서 과연 수급이 어느 정도 붙어줄지, 연속성이 있을지, 그래서 볼 종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탑픽 하나씩 열어볼 텐데 변 대표님의 섹터 탑픽부터 볼까요? 삼성출판사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투자 전략은요? 네, 삼성출판사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저출산 관련주들의 이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미흡한데 삼성출판사 역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영업적자를 아직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뭐 저출산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어떤 안건들이 좀 더 확정된 기대감들 여기에 더해서 핑크퐁 컴퍼니의 이 상장 모멘텀들이 향후에 좀 다시금 좀 부각이 된다면 추가적으로는 추세가 좀 전환되면서 단기적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에 대한 차별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21,000원 구간 미만 지금 전체적으로 한 2만 원 미만에서는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 대표님의 탑픽은 삼성출판사, 아기상어의 레전드죠. 네, 삼성출판사를 말씀 주셨고요. 자, 김시은 팀장의 탑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탑픽은 아가방 컴퍼니네요. 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산업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한 명을 낳을 때 조금 더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끌고 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시세가 분출이 되었을 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혹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렸을 때 조금씩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 삼성출판사, 아가방컴퍼니. 하지만 공통점은 단기 대응하자라는 포인트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섹터와 종목들을 좀 봤는데요. 현구간 10시 30분 양시장의 흐름이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코스피는 오히려 낙폭을 키우면서 0.6% 하락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1%까지 낙폭을 좀 줄여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남은 하루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유효할지 두 분께 오늘의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오늘장 한마디 변영인 대표의 의견인데요. 개별 이슈, 개별 일정을 주목하자라고 주셨습니다. 상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실적 장세가 마무리됐고 미국의 물가 지표에 관련된 리스크들이 크게 좀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 정책의 기조가 좀 다소 좀 변화가 좀 예상되고 있고 예상했던 매파적 기조보다는 좀 완화된 기조 안에서 하반기에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면서 수급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실적 장세 이후에는 주도주에 관련된 수급이 다소 좀 부재할 수 있고 최근에 실적 기대감을 수반했던 종목들 일부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면서 5월 말 그다음에 6월 초에 단기적 일정 이벤트 그래서 ASCO 이벤트가 있죠. 바이오 학회 이벤트와 6월 초에 있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본다면 단기적 일정 또는 일정에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전략들이 좀 공개되면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보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이슈와 개별 일정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김시은 팀장님의 투자 전략도 한번 좀 봐야겠는데 그런데요, 오늘 HLB 관련된 그룹주들의 여파가 워낙 크다 보니까 패스트 무버들은 이미 더 액션을 취했고 네. 오히려 오후장에는 약간 좀 다를 거라는 기대감도 있긴 해요. 자, 김시은 팀장님의 오늘장 한마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종목별 장세다. 어떤 얘기죠? 굉장히 이야기를 잘해주셨던 것처럼 HLB, 패스트무버 움직이면서 오늘 크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없습니다. 음식료 혹은 이제 일부 실적이 좋은 화장품 섹터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HBL 종목군들이 투심을 악화시키면서 현재 이슈가 있는 쪽에서의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은 현재 금리 인하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포지션으로 보게 된다면 길게 롱 포지션을 갖고 네. 있는데 결국 시장은 현재 명분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분을 찾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그 변곡점 자체는 엔비디아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이던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좀 전망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종목별 장세 특히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추가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거에 따라서 현재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 그런 장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한 줄 평은 사실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저희가 두 분의 추천주까지 받아봤습니다. 탑 오브 탑 지금부터 열어볼 텐데 변 대표님의 추천주부터 열어볼까요? 오늘 저희가 점검한 섹터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고 오셨는데 참 많은 종목 가운데 이걸 선택한 이유가 특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선 이 원전 섹터가 지난 4월 그리고 5월 초까지 된 수급 흐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는 지금 신규 원전에 관련된 도입 기대감 그래서 국내 경우에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회의에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3월에 공개가 된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됐는데 5월 말 안에는 세부적인 어떤 정책들이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단기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선 신규 원전의 도입이 최소 2개에서 많게는 좀 4개까지 도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해외 수주 모멘텀, 체코의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7월 초에 선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탈락 이후에 프랑스와 2파전을 좀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의 굉장히 경쟁력 관점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에 관련된 가능성들을 좀 더 주목해 보면 원전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이고 여기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어떤 수급 유입량, 외인의 수급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보면 지금도 좀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김시인 팀장님의 추천주도 봐야겠죠. 열어보겠습니다. 음식료 섹터 안에서 골라주셨는데요. 바로 농심입니다. 이 종목을 저희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전체 안에서 꼽으라고 해도 매력이 있는 종목일까요? 일단 전체 안에서
라고 하면 약간 우선순위에서 살짝 벗어나긴 하지만 네. 농심이라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봤을 때도 좀 매력도는 여전히 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증시에서도 보게 되었을 때 뭐 CC푸드라든지 삼양식품 계속해서 잘 움직이고 있고 특히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음식료 섹터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을 때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 눈을 돌릴 수 있는 쪽이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 다시 한번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가장 큰 매력도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매력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1분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쇼크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하반기를 보게 되었을 때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 이제 괜찮고 하반기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특히 농심이라는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상당히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농심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시장의 상황과 좀 떼놓고 봤을 때도 좀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도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9만 8천 원 라인대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 라인대 그래서 손절가는 37만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과 동시에 다양한 악재들이 나와서 조금은 불안한데요. 그래도 주말이 있으니까요. 주말 동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업공시 대표 변영인 대표와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